다음 슈베르트 악보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반음계적 화음과 비화성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그러면 뭘 쓰라고 했는지 우리가 목적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반음계적 화음과 비화성음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문제의 작성 방법을 살펴보시면 기억에 나타난 기억은 이 부분이겠죠. 여기에 나타난 화음, 반음계적 화음의 기호를 쓸 것. 그 다음에 니은에 나타난 7마디, 여기가 7이죠? 여기에 나타난 화음 기호를 바탕으로 해서 니은에 들어갈 이름을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솔, 솔샵, 라가 될 텐데요. 요 솔샵을 요 2차적 도미넌트 5, 6화음에 맞추어서 자리 바꿈을 고려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화성음의 명칭을 쓰고 이 비화성음의 해결 방법을 악보에 근거하여 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1점,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쓰는 거 1점, 비화성음의 명칭과 이거의 해결 과정을, 해결 방법을 요 악보에 표시된 대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면, 악보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 부분에 음을 먼저 골라주시면 되겠죠. 구성음을. 그러면 솔, 미 플랫, 시 플랫이 돼요. 그리고 미 플랫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자리 바꿈한 형태가 아니라 원음,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근음 위치로 해서 얘를 써주시면 미 플랫,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 시 플랫. 자, 이거는 2도 화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근음에 플랫을 하고 그 다음에 5음에 플랫을 하는데 자리 바꿈을 이렇게 한 거. 그쵸? 제일 전에 한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아폴리탄 6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답이 화음 기호를 쓸 것 하면 얘는 네아폴리탄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2차적 도미넌트는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뒤에 나오는 화음이 여기가 5도 화음이 나오겠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라, 그 다음에 도샵, 라, 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뒤에가 5도니까 요 5도의 앞에 라, 도샵, 미에서부터 시작하는 미, 솔, 샵, 시, 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음은 미, 솔, 샵, 시, 레가 되는데 제 1전이니까 얘가 베이스에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써주시면 되나요? 여기가 솔이죠. 근데 여기 다음에 솔, 샵이 옵니다. 그 다음에 라. 자, 베이스 진행에 어떤 진행이 나오냐면 솔, 솔샵, 라. 자, 요 진행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로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류가 되는 음은 어떤 음인가 세 번째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레가 있는데 여기가 레가 있어요. 원래 여기 나오는 음의 구성음은 라, 도샵, 미가 되는데 이 도샵 나오기 전에 앞에서 레가 이 앞에 먼저 나와줘서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류라고 하고요. 여기 표시한 이 부분은 2도 아래로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악보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여기 뭐가 나오고 여기서 예비가 나오고 여기서 걸림 나오고 요 음이 해결음이다. 자, 2도 아래로 해결되는 방식을 써주시는 거죠. 해결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자, 문제가 간단해서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풀어드렸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화성에서 그동안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정에 대한 거가 일단 나오겠다고는 했지만 이번엔 나오지 않았고 3화음, 7화음. 근데 여기서는 7화음에 대한 전위화음을 일단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음계적 화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변화화음, 네아폴리탄 나왔고 부속화음, 2차적 도미넌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이제 종지법이라든지 비화성음, 여기에서는 비화성음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화음 밖의 음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근거를 갖고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문제는 매번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물어보지만 거기에서 묻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은 늘 똑같아요, 화성은. 자, 그래서 반응계적 화음 분석이 나오고 우린 조성 파악하고 변화음 파악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부속 화음에 대한 거 해서 베이스 음수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리 바꿈에 대한 거 알고 부속 화음을 알고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비화성음 해결을 쓰라고 했어요. 그럼 계류음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알 수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악보상에서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봤던 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아폴리탄을 위해서 먼저 풀어봤던 대표적인 문제를 살펴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아폴리탄이라고 쓰는 부분이 나오죠. 2도에서 장조일 경우는 근음과 오음에 플랫을 하고 단조일 경우는 근음에다만 플랫을 해서 제1정의를 한 게 네아폴리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어요. 자, 2013년도 문제를 보시면 반음계적 화음의 종류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여기에서 답은 우리가 이제 네아폴리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답이 여기 네아폴리탄이 나왔어요. 자, 여기 점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거 말고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변성화음에 대한 것도 물어봅니다. 속칠화음에 대한 부분도 물론 물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니은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어느 음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D플랫. 자, 그래서 C 마이너에서 레 플랫, 파, 라 플랫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레, 파, 라 플랫인데 요 음을 플랫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아폴리탄을 만듭니다. 자, 여기 미음을 리을을 살펴보시면 역시 여기도 C 샵 마이너에서 여기네요. 그쵸? 그래서 C 샵 마이너에서 레, 내추럴, 그 다음에 파샵 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근음만 반음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자, 레 파샵 라. 자, 이렇게 해서 네아폴리탄 화음을 만들어 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는 레에서 C샵으로 가는 감삼도 선율 진행이 나옵니다. 이런 감삼도 선율 진행이 나오면 얘는 뭐다? 네, 네아폴리탄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아폴리탄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속화음에 대한 거를 살펴보죠. 부속화음은 우리가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이 부분은 파샵, 솔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이죠. 5도에 대한 5도의 5, 6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는 너무나 많이 연습을 해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한 거는 미 내추럴, 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속칠화음을 기출문제에서도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속칠화음은 거의 매해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속화음은 매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화성음으로 우리가 문제 살펴봤던 거를 한번 보시면 문제풀이반에서 그럼 여기가 뭐가 되나요? 여기가 예비가 되고 여기가 걸림이 되고 자, 요 음이 해결음입니다. 이도 아래로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얘는 잠깐 딴 데 갔다가 장식음을 가지고 해결된 그러한 것이고요. 전형적으로 해결된 것은 여기겠죠? 여기 C가 여기 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화성음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2016년도에 나온 계류음을 살펴보시면 계류음 쓰라고 하는 부분이 6마디인데요. 여기가 파가 나오기 전에 요 앞에 솔이 나와서 근데 이 솔은 여기 앞에 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같이 나와야만 계류가 성립이 됩니다. 예비, 걸림, 여기 해결. 자, 요거를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쉽게 계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겠죠. 기억의 화성은 네아폴리탄이다. 니은에 들어갈 음이름은 G샵이다. 디귿의 화음 비화성음의 명칭은 계류음이다.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디음이 예비음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이 7마디의 첫 박에 머물러 계류음으로 있다가 2박에서 2도 하행하여 해결한다. 자,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2도 아래로 하행하여 해결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악보상에서 설명을 하려면 요런 설명들이 이제 같이 여기는 당연히 계류가 어느 음에 있어서 어떤 음으로 해결되는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화성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변화화음과 부속화음과 비화성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문제로 올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관련 문항 6번에 기출 2016년도 문제였는데요. 문제는 계속적으로 화성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뤄졌던 거는 이 마디 6에서 나타난 요 음이 뭐냐. 자, 여기 앞에 얘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음이 나오고 얘가 잠깐 머물러 있다가 F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마디 6의 계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기억의 화성을 쓰라고 했어요. 기억의 화성은 뭐가 될까요? 네아폴리탄.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이름은 G샵 우리가 맞춰봤었죠? 그리고 이 비화성음의 명칭은 계류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자성부에서 D음이 아까 예비음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머물러서 계류음이 되죠. 첫 박에 7마디 첫 박에 그 다음에 뒤에 2박에서 2도 하행하여 해결. 자, 그래서 요 2도 하행해서 해결음. 그 다음에 여기 계류음, 요 앞에 예비음.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나와서 예비가 나오고 걸렸다가 2도 아래로 해결되는 해결 과정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을 보시면 문제 6번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변화된 교회 음악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은 음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기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일반 회중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기존 성가 대신에 독일어 성가를 장려하고 보급시켰다. 자, 그러면 기존 성가에서 사용된 언어를 쓰세요. 기억에 사용된 언어를 쓰세요. 그러면은 그 전에 독일어 성가를 쓰기 전에 썼던 성가는 무엇일까요? 그 언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미사를 썼습니다. 그럼 미사는 어떤 말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루터교에서 코랄은 기존 성가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거나 새로운 선율을 작곡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니은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코랄의 유형을 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코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콘트라팍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기에 그 다음에 코랄은 하나의 선율로만 이루어졌으나 발전 과정에서 다성음악인 코랄 모테트가 출현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코랄 모테트를 줬어요. 코랄 모테트는 코랄 선율을 활용하여 중세 모테트의 작곡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자,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코랄 모테트의 성부 짜임새를 밑줄 친 디귿의 측면에서 서술하세요. 자, 그러면 코랄 모테트의 성부 짜임새가 나와야 되고요. 그거를 뭐랑 같이 설명하라고 했냐면 코랄 선율을 활용하여 중세 모테트의 작곡 방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작곡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의 측면에서 이 코랄 모테트의 성부의 짜임새를 설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묻는 내용은 종교개혁 이전의 장르에 대해서 그 장르에 사용된 구교 언어, 교회 음악에 사용된 언어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신교 장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신교 음악에서 사용된 장르명인데요. 이 다성화되는 과정과 비교했을 여기에서는 독일 신교 음악의 장르가 아까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있는 선율의 가사를 얹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율을 창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교 음악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위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성화되는 과정처럼 신교 음악에서도 코랄을 테너르에 놓고 어떻게 발전했다. 자, 이걸 물어봤는데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단성음악이 다성음악화되는 과정으로 장르명은 줬어요. 코랄 모테트라고. 자, 그럼 코랄 모테트가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을 쓰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랄 모테트의 짜임새를 모테트의 짜임새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서술형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잠깐 살펴봤었죠. 마인드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심화반에서는 모든 수업을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장 안에다가 구조화하게 되는데, 르네상스 이제 중후반 16세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종교개혁 파트의 콘트라팍툼과 모테트, 코랄 모테트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토교의 음악은 코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팍툼이 있고요. 자, 요게 답안이죠. 빌려온 선율에다가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콘트라팍툼. 그 다음에 다성 코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랄 모테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답이죠. 코랄 모테트, 코랄 선율이 테노르에 놓이고, 자, 요 테노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코랄 선율이 테노르에 놓인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형성 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대선율을 추가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짜임새를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모방 대위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여기에서 디귿의 측면에서 서술하세요 라고 했어요. 디귿의 측면에서 작곡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앞에 발전 과정에서 다성 음악인 코랄 모테트가 출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랄 모테트의 성부의 짜임새를 다성음악이다 라고만 하면 충분한 답이 안 돼요. 앞에 다성음악의 발전 과정으로 코랄 모테트가 나왔다는 건 이미 나왔어요.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모방적으로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키워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문제들로 살펴봤는지를 한번 마인드맵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키맵에서 이제 이 그레고리오 성가 그 이전에 사용됐던 그 음악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우리가 이제 핵심 이론반에서 요거를 콘트라팍툼이라고 하는 건 많은 양의 코랄이 필요해서 이미 있던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코랄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러한 형태를 콘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고, 물론 문제풀이반에서도 똑같이 콘트라팍툼에 대해서 코랄을 위해 잘 알려진 세속곡조를 종교적 가사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악보랑 같이 살펴봤고, 기출문제 관련 문제 4번에서는 문제풀이반에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살펴봤었냐 하면, 자, 코랄 선율을 정선율로 해서 테노르에, 여기 이제 테노르가 키워드였어요. 여기가 테노르에, 여기죠. 인용하는 코랄 모테트가 있다. 코랄 모테트는 코랄의 가사와 선율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6세기 말에는 코랄 선율이 어떻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모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골라보면 테노르하고 모방입니다. 자, 관련 문항 5번을 보시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해서 여기 이제 라틴어 가사로 된 부분, 아까 라틴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자, 기출문제 분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시죠. 여기에서도 역시 라틴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문제는 이 즉흥연주 해서 병행 오르가즘에 대한 문제에서도 역시 답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기출문제의 지문은 나중에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어 놓으시면 그 지문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와 답이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지문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본다는 거는 문제를 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시면 기출문제를 100% 활용한다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문항 7번은 기출문제인데요. 그 중세의 음악의 발전사에서 원래 있던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어떻게 모테트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안을 정리해드리면 기억에 사용된 언어는 라틴어이고요. 니은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코랄의 유형. 자, 이거는 콘트라팍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답으로 쓰실 때는 기억에 사용된 언어는 라틴어이다. 니은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코랄의 유형은 콘트라팍툼이다. 이렇게 그냥 문장을 물어본 목적어를 주어로 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코랄 모테트 성부의 짜임새를 물어봤죠? 성부의 짜임새를 뭐와 관련해서 쓰라고 했어요?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있던 기존의 악곡이 다성화되는 과정, 선율 작곡 방식과 연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랄 모테트의 성부의 짜임새는 코랄 선율을 테너에서 사용하여 모방 대위로 곡을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이다. 자, 짜임새는 모방 대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거의 작곡 기법은 앞에 그레고리오 성가를 가지고 다성화했던 것과 달리 코랄 선율을 테너에서, 자, 여기 테너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자, 테노르 선율로 사용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퀘일 넘버 284번 2악장의 론도이다. 자, 이걸 보고 이게 이제 론도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래 문제에서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론도에서 사용되는 작곡의 방법, 그래서 그 기법을 쓰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조성이 바뀌는 전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마저 읽어볼게요. 론도의 연결 구조와 조성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 이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론도의 리프레인 악보이다. 리프레인은 주제를 말합니다. 다의 악보는 경과구의 일부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해놓고 나의 리프레인에 적용된 무엇을 쓰라고 했어요? 작곡 기법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곡 기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그동안 기출문제에서는
뭐 전위를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형 진행을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작곡 기법을 쓰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문제랑 같이 보도록 하고 문제 분석부터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위치를 일사에 찾아서 번호를 쓰세요. 그리고 근거를 쓰세요. 자, 그러면 다의 경과구 기억에 들어갈 이 부분이 여기 앞곡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으뜸 A1은 으뜸조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B, 그러니까 A2는 다시 여기에서 으뜸조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A3도 으뜸조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 조성이 A 조성이에요. A 조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딸림조로 가는 부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 전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딸림조에서 으뜸조로 갈 때는 다시 어떤 식으로 전조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조가 나옵니다. 다양한 조. 그래서 그 다양한 조에서 다시 으뜸조로 가는 부분.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는 하나는 이 기역과 니은이 경과구인데요. 이 니은이 이후에 나타날 조성을 가의 조성 관계를 근거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일사에서 번호를 찾아 쓰세요. 기억에 들어가야 할 위치를. 근데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분석해보죠. 작곡 기법, 그 다음에 번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근거를 여기 가 일사에 찾아 들어갈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쓰세요. 그 다음에 나타날 조성을 뭐에 따라서 가에 나타난 조성 관계의 근거에 따라서 자, 이게 무슨 조성으로 이어질 건지를 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를 분석을 해봤냐면 화성법에서는 일단 전조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악곡 형식에서는 론도 형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론도 자체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론도를 하나의 틀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율 창작에 대한 작곡 기법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범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묻는 문제를 살펴보면 론도의 리프레인에 쓰인 작곡 기법, 경과구가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전조가 될 조성.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성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작곡 기법은 답이 변주곡인데요. 변주곡에 사용되는 그 악곡의 A1, A2, A3 여기에서 각각 나타난 그 작곡 기법을 변주곡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을 파악하고 전조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트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음이 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오는 조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조 문제가 일단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변주곡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 적용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관련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문제풀이반에서 악곡에서 나오는 그 빈칸에 들어갈 부분을 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문제는 변주를 물어봤습니다. 변주를 물어봤는데요. 변주란 주제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몇몇을 변화시켜서 반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선율 변주, 리듬 변주, 화성 변주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악곡 발트슈타인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멜로디가 띠라라리라 디다라리라
띠라라라 나오는 선율이 있죠. 근데 요게 다시 여기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세디 따는표 반주를 가지고 멜로디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선율은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반주 형태와 그 다음에 음고, 음역이 달라지는 형태로 변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체로 나오면서 띠라라리라 디다라 띠라 나오는 부분까지 자 멜로디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곡에서 하나의 악곡에서도 뭔가 그 주제를 반복하더라도 멜로디가 반복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리듬을 바꾼다든가 음역을 바꾼다든가 뭔가 선율적인 변화를 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변주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고 요 문제는 그 레프레인에 A 1, 2, 3에 사용된 것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항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이것도 변주 관련 문제죠. 그래서 변주곡과 관련된 수업에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변주되는 형태를 이제 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장식 변주와 관련된 부분이 역시 문제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식 변주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주제의 선율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율선이 쉽게 드러나도록 리듬을 변화시키거나 비화성음 등을 사용해서 변주를 하는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에 주로 사용된 모차르트의 곡에 이제 이 방법이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문항 3번을 보시면 이것도 전조 파트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조가 됐는가 했을 때 이 원조에서 그 다음에 D 메이저 딸리음조로 전조가 될 때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파에서 파도 해서 이제 도샵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5도가 나온 다음에 1도로 이제 제시가 되면서 딸리음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나요? 도샵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도샵 계속 나오다가 여기가 어떤 화음에 G장조에 뭐가 나오나요? 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 파샵, 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도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기출문제가 요렇게 앞에는 계속 도샵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그 네 번째가 물어봤던 부분의 다음 조성이 뭐냐인데요.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 5도가 나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조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조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뭐니까? 원조의 도미넌트니까. 그래서 앞에 이렇게 도샵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조성을 통해서 이 화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G 메이저의 1도가 아직 안 나왔고 5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1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기 나오는 5도, 자, 요거는 수정하겠습니다. 1도가 아니고 여기서 역시 5도가 나오는데요. 이 5도도 지금 여기가 다 뭐예요? 다 5도예요. 뭐에? G 메이저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은 무슨 조로 갑니까? 라고 하면 G 메이저에 1도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원조로 가는 거죠. 자, 똑같이 문제를 일단 풀어드릴게요. 여기 마디 5에서 요거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화성을 분석을 해보면 문제 화성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A 메이저에 1도가 나오고 5도 나오고 1도 나오고 5도 나옵니다. 근데 이 곡이 사실 되게 느려요. 이 악장에 사용되는. 근데 이 멜로디가 여기에서 나오는 멜로디가 어때요? 멜로디나 화성의 선율 진행은 거의 다 같죠. 그리고 선율의 화성도 다 같아요. 노래를 불러보시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선율의 진행이 비슷하지만 약간 변형된, 이거 뭐라고요? 변주곡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안은 그러니까 변주 A1, A2, A3의 화성 진행의 형태는 동일하나 리듬의 선율의 그 음역만 변형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얘는 변주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 뒤에 작곡 기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변주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 정답. 뒤에 내용 설명은 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들어갈 위치를 쓰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기억이 들어갈 위치는 이건 A 메이저의 지금 1도, 그 다음에 5도에 대한 5, 그 다음에 5도, 1도, 그 다음에 5도에 대한 5. 그래서 지금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레샵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레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도에 대한 5는 뭐의 5도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메이저의 5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5도, 5도 7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조로 가는 거가 될까요? 네, 딸리움 조로 가겠죠. 자, 그래서 들어갈 위치는 1번입니다. 마디 2부터 으뜸조인 A 메이저의 구성음에 D샵이 등장하여 딸림조인 이 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어디에서 그러니까 마디 4에서는 딸림조의 이 메이저의 5도 7이 나타남으로써 다음 화음에 으뜸 화음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요거 다음에 이제 뭘로 갈까요? 이 메이저의 다음번에 1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어느 조성의 딸림 화음인가, 이거는 전조에서 조성 확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성 확립은 어떻게 되나요? 5도에서 1도로. 그럼 어느 조성의 5도와 1도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A 메이저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5도에 대한 5도이지만 이 5도에 대한 5도는 이 메이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5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답을 쓰시되, 여기에는 이 D샵 음이 등장하면서 결국 이 메이저의 5도의 세븐이 나타나서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로. 그 다음에 니은 이후에 조성은 뭡니까? 하면 니은을 보시죠. 얘는 A 메이저의 4도, 5도에 대한 5도 세븐. 자, 이렇게 해서 1도가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A 메이저로 쭉 가고 있습니다. A 메이저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음들이 나와요. D 샵이. 요 D 샵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얘가 여기서는 화성음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비화성음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라솔솔파파미미 레샵 나오고 그 다음에 도, 시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도 레샵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뭐가 되냐 하면 A 메이저에 뭐가 되냐 하면 5도가 나옵니다. 리, 솔샵, 시가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쓰인 레샵, 도, 자, 이렇게 되는 요 음들은 레샵과 도 내추럴에서 시로 가는 거는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 쉼표를 고려했을 때 얘는 전타음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A 메이저의 5도예요. 여기 이 마디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는 둘 다 비화성음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제시된 5 마디 5의 마디 5에서 으뜸조의 5도 세븐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 솔샵, 리, 솔샵, 시. 자, 5도,
오도가 되겠네요. 오도 스테프니 아니고 여기서는 오도라고 써놓고 여기 오도 스테프니라고 썼어요. 여기는 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나요? 1도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는 항상 이 도미넌트가 나온 다음에는 그 도미넌트의 탄입조를 연결하는 것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조 문제는 다음에 으뜸화음이 나타남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번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날 조성은 A 메이저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그 A 메이저라고 쓰고 맨 끝이 뭘로 끝났으니까 A 메이저의 도미넌트로 끝났으니까 다음에 딸린 화음인 A 메이저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성은 A 메이저라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성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전체 악보예요. 그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에서 여기가 A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문제. 그 다음에 여기가 기억 부분입니다. 여기 기억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메이저 조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는 거. 이 메이저의 4도에서 그 다음에 5도를 통해서 자, 여기는 이제 5도, 1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5도, 1도 나오는 부분은 무슨 조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메이저로 가는 부분의 경각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2 부분은 멜로디가 이제 이렇게 살짝 바뀌어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부분이 나옵니다. 니은 부분에서는 A 메이저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5도에 대한 5도, 5, 6,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5도, 그 다음에 1도로 나오는데 이때 마이너적인 성격으로 여기가 잠깐 갔다가 다시 5도 해서 여기에서는 1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성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1도가 제시가 되고 다시 5도, 1도 해서 A 세 번째 A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3으로 넘어가는. 자,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고려시대에 쓰인, 그러니까 고려시대 음악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쓰인 악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안직순이 송나라로부터 신학기와 그 다음에 지결도를 들여왔는데요. 자, 가에 이 지금 신학기가 여기서 이제 표시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성하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내용에 일어난 순서를 번호로 적으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순서를 먼저 우리가 알려면 당학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아학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진경과 초영 등이 송나라에서 그 음악을 들여와서 정제로서 연등이와 팔간에서 이것이 행해졌던 때가 언제인지,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로 어떻게 살펴봤는지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기억에 사용되는 악기, 기억은 어떤 악기예요? 신악기에 해당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안직순이 들여온 악기니까 이거는 당악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골라서 하나 쓰세요. 당악기에 해당하는 악기를 골라 쓰세요. 그 다음에 니은이 재래악으로 연주될 때 주악 방식을 악현의 위치와 관련해서 쓸 것.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꼭 나와야 됩니다. 주악 방식을 무엇과 관련해서? 악현의 위치와 관련하여. 그러면 재래악의 주악 방식은 어떻게 연주됩니까? 등가와 헝가가 교대로 연주됩니다. 자, 그래서 묻는 바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주어 방식을 쓰라고 하는 거를 무슨 말을 쓰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좀 다양하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국악개론에서 악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 구조, 그 다음에 악곡의 갈래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성악의 연주곡을 어떻게 연주하느냐, 주악 방식이 나왔죠. 또 그 다음에 교류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에 대한 역사적 이해, 어떤 게 들어오고 언제 들어왔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왔고요. 자, 그러면 이 범주는 우리가 살펴봤고, 묻는 내용은 순서, 그 다음에 신악기에 해당하는 악기명, 주악 방식, 악현의 위치.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 세 가지, 아까 그 역사적 순서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악기에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현의 위치에 따른 등가, 헌가가 교대로 연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 월대 위에 등가가 있고 월대 아래에 헌가가 나뉘어져 연주를 하는 그러한 위치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시면 이거 우리 키맵에서 요 문종 1073년 때 여제자 진경 등이 전수받은 답사행가무라고 하는 게 연등회와 팔간에서 상연됐다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 1073년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국악사 파트에서는 당악이 들어오는 것과 향악이 들어오는 시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여기는 안직승편의 신학과 직열도 그리고 악기 뭐 이렇게 해서 이 휘종이 그 예종 11년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예종 11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악이 들어오는 건 예종 11년이고요. 그 다음에 당악이 들어오는 거는 예종 9년입니다. 안직승편에 신학과 직열도를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먼저 들어온 거는 당악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뒤에 본격적으로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문제로 살펴봤었죠. 자, 여기 답사행가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 송나라 악무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당악, 당악,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순서 맞추는 문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이 악악개범에서 당악기로 분류되었고, 이렇게 생긴 악기를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아악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 요 연주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연주 형식은 당상에 악기를 배치한 등가와 당하에 악기를 배치한 헌가에서 제례 절차에 따라 교대로 연주된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등가와 헌가, 그 다음에 여기 교대로 연주한다. 위치에 따른 연주 방식을, 주악 방식을 쓰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악현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열심히 외워요. 근데 이것만 외우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주하는지에 대한 주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 이 번갈아 연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악 방식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채점된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복기를 해봤는데 이 교대로 연주를 한다 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야 답이 되었을 거고요. 혹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가 아니어도 등가와 헌가의 그 고성궁과 남녀궁을 각각 연주하는 그 부분들이 등가에서 뭘 연주하고 헌가에서 뭘 연주하고 등가에서 뭘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악곡명들이 어떤 교대로 연주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답안으로 줬으면 이것도 맞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키맵으로 살펴봤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 주악 방식이라는 걸 뭐랑 같이 얘기했는지를 보시면 다 주악의 위치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주됐는지는 번갈아 가면서 연주되는 거가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반에서 등가와 헝가의 악자, 절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뭘 적으라고 했냐면 각각 등가인지 헝가인지를 적고 그 다음에 등가에서 연주하는 절차와 헝가에서 연주하는 절차를 각각 세 가지씩 적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국조 오레이와 연계해서 답을 쓰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답을 살펴보시면 정답은 2번, 1번, 3번이 되는 거고 해당하는 악기는 방향이 되고요. 자, 주악 방식을 뭐랑 연계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 위치와 연계해서 쓰라고 했죠? 등가, 사당의 대돌 위에 악기를 배열하는 부분이고요. 헝가는 악기의 대돌 아래에 뜰에 배열을 하는데 이 등가와 헝가를 번갈아 교주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 두 개가 들어가면 1점, 요거 역시 번갈아 교주한다 라고 하는 게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이렇게 해서 4점으로 채점이 되었을 겁니다.